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주식시장의 비밀, 주가 조작 혹은 작전주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네이버에 이제 검색만 해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주가 조작 사태로 이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종목들이 모두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요. 자,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자,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 굉장히 또 유명했었던 사건이죠. 자, 주가 조작을 지시했던 강영권 회장, 자, 그리고 올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라더견 사태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세력들이 여러 개의 이제 작전을 펼쳐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을 피눈물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조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 종목 차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나쁘지 않네, 한번 호재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자, 거래량도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주가 자체도 이평선, 단기 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단기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차트만 봤을 때에는 야, 이 종목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하한가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종목명은 영풍재지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작전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사실 확인하셔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왜 지금 현재 영풍재지가 작전주 계열에 낄 수밖에 없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유리한 조건은 뭐였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지분을 보게 되면 최대 주주인 대한금속이 45%, 그리고 LJH투자 1호 조합이 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사주를 약 5%가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 물량이 굉장히 작죠. 그죠? 작전주들을 보통 할 때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통 물량 자체가 많게 되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물량 자체가 이렇게 딱 묶여있는 종목을 타겟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발행 주식수는 4,600만 주 정도 되는데 유통 주식수는 1,60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 볼만 하겠다라고 타겟팅하기 굉장히 쉬운 거죠. 자, 영풍재지의 이제 최근 거래량인데요. 자, 오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19만 주로 상당히 낮습니다만, 사실 이전 어제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700만 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600만 주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등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평균 거래량 70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의 대략 50% 이상을 매일매일 거래가 되고 있다. 즉, 주주 자체가 계속 변경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굉장히 수상하죠.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유통 물량 대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작전의 냄새를 당연히 맡으셔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최근에는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제 개인 투자 창구로 보통 작전을 많이 쳤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쪽에서도 연계를 해서 작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것도 보게 되면 외국인 지금 창구로 어떻습니까? 순매수가 엄청 들어오죠. 자, 이것을 보고 또 어떤 판단합니까? 야, 외국인 매수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종목인가 보다. 투자 한번 해봐도 되겠다. 수급 좋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 걸려들여서는 안 돼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자전거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통 물량 대비 너무나 많은 거래량이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자전거래가 아니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것, 동일한 투자자가 자기 혼자 매도 매수 주문을 내면서 거래량을 계속 개미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거래량을 폭증시키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쨌든 영풍재지는 오늘 하한가를 가게 됐고,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지금. 가치라는 종목은 사실 가치로 봤을 때에는 현재 주가가 한 3,000원 수준에서 머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000선에서 머물던 주가가 무려 2년 만에 54,000원까지 이렇게 크게 폭등을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주가 상황이 굉장히 좋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영풍재지의 최대 주주는 대한금속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금속이 영풍재지를 인수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이 거론이 좀 되었었어요. 전 그때도 이거 좀 수상하다. 이런 것들을 좀 눈치를 챌 수 있었는데, 자, 사실 이제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수 후에, 대한금속이 영풍재질 인수 후에 금고로 활용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IB토마토에서 영풍재질 투자 바쁜데 대한금속 사금고마 논란, 이런 뉴스가 좀 나왔었죠. 자, 주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차입금까지 다 영풍재질을 지금 100%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영풍재질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것을 다 누가 빼가요? 대한금속이 빼가는 이런 구조로 갔었던 거죠. 하다못해 대한금속이 영풍재질을 보유한 주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주식담보대출까지 일으켜서 지금 사실 여러 개 이렇게 좀 투자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대로 뭐 대구은행, 농협은행, 골드스퀘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곳에서부터 차입액 400억이 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상당히 의심스럽죠. 그죠? 자, 그런데 왜 지금 영풍재질 이렇게 갑자기 하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도 거래량이 겨우 20만 주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죠. 자, 이 이유가 뭐냐면 12월 달이 코스피 200으로 정기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넘었고 거의 2조 가까이 되고 있는 영풍재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건상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데, 삼성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12월 달에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예상 종목으로 영풍재질을 뽑은 바 있습니다. 자, 세력 입장에서도, 작전을 치고 있는 입장에서도 코스피 200이 되면 뭐가 불안합니까? 바로 뭐가 불안해요? 공매도. 코스피 200으로 편입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 정책은 코스피 200 편입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가능한 부분이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틈을 활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 세력 작당들 입장에서는 뭐 올라갈 만큼 올라갔겠다. 거기다가 12월 달에 편입되면 당연히 주가가 크게 폭락할 수밖에 없고, 기관과 흔히 지금 조금 가치 있게 보고 있었던 이런 투자자들이 대거 공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 편입 전에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부랴부랴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주가 조작에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실적과 시가총액 괴리가 큰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었다,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 영풍재질 같은 경우는 무슨 바이오 종목이에요? PR이 300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제조업체가 PR이 300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기꾼 기업입니다. 자, 둘째, 유통 주식수 대비 거래량이 큰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자, 영풍재질은 유통량의 50%가 매일 거래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 무자본 M&A 종목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대한금속이 영풍재질을 인수할 당시 무자본 M&A로 거론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대한금속이 이번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가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렇게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추후에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주가 조작에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주식시장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가장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이 크고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매매를 하게 되시면 그래도 주가가 어떻게 돼요? 시장이 반등 시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제 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주가 조작에 절대로 당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